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정유화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황규원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2024년 상반기 들어오면서 제일 핫했던 산업이 전력 관련되어져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변압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전선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화학업체들 중에서도 그 전선과 관련되어져 있는 피복에 들어가는 주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전력기기 업체들과 더불어서 주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2분기하고 3분기 사이에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그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먼저 살펴보게끔 되고요. 두 번째가 투자키 변수 세 가지를 요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와 실적 부분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까지 아우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도대체 어떤 회사냐면 코오롱이라는 이름은 콜리아 나일론에서 나왔습니다. 코오롱 그룹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주력 회사가 되어집니다. 크게 사업 부분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유화 사업 부분, 산업재 부분, 필름, 패션 이렇게 네 가지 산업이 주력 산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구성 비율로 보면 유화 부분이 약 한 20%가 되고 산업자재 부분이 50%, 패션 부분이 30%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필름 부분은 구조조정 중에 있습니다만 5% 남짓 이렇게 매출 구성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을 살펴보면 유화 제품의 대표 제품은 석유 수지가 되어집니다. 석유 수지는 접착제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쉽게 생각하시려고 그러면 페인트 같은 경우에 천장에 칠하더라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페인트 속에 석유수지가 포함이 되면서 접착 성분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석유수지가 유화의 대표 제품이 되어집니다.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 자재 부분의 주력 제품은 에어백이나 아라미드, 타이어코드 이 세 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성장성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아라미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라미드를 간략하게 좀 소개시켜 드리면 원료는 PPDA, TPC라고 하는 제품 수입을 해서 중합을 하게끔 되면 초강력 섬유가 되는 아라미드가 생산이 되게끔 됩니다. 실로 천을 짜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용도가 방탄복이라든지 아니면 방염복이라든지 헬멧이라든지 아니면 브레이크 패드와 같은 초강력 섬유 전기가 전도가 되지 않는 용도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2022년, 2023년 지나면서 아라미드 용도 중에서 전력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의 주요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라미드 특징이 강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만 열과 전기에 굉장히 내열성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로 고전력이 통과되어지는 통신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광통신 케이블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피복 껍데기 예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자재의 주력 사업 부분 중에 아라미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패션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코오롱 스포츠라고 대별되는 골프웨어부터 시작해서 제품 생산하고 있습니다. 필름 사업 부분은 펫 필름이라고 하는 광학용, 특히 LCD나 OLED의 보호 반사 시트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필름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까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생산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 사업은 아라미드가 담당하게끔 됩니다. 캐시카우는 석유 수지와 패션에서 나오게끔 됩니다. 필름 부분은 구조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사업 부분이 형성이 돼서 기업의 가치를 변동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에서 생산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짚어봐야 될 건 주요 제품 구성에서 2024년 2분기와 3분기 사이에 큰 변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변화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해야 될 부분 2024년 2분기, 3분기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타이어 코드의 업황 개선 부분에 주의해야 됩니다. 타이어 코드는 어떤 제품이냐 그러면 합성 고무나 천연 고무의 복합체로 형성이 되어집니다. 고무 자체는 형태가 이렇게 외부의 압력을 받으면 원형 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동그란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강제로 스틸이나 직물을 집어넣어서 보강을 하게끔 됩니다. 그 보강제 이름이 타이어 코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스틸과 직물이 있습니다만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직물과 관련되어지는 타이어 코드를 생산합니다. 직물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소재로 나누어집니다. 페트라고 하는 폴리에스터 필름으로 원료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나일론을 사용하는 방법, 아라미드를 사용하는 방법, 섬유를 혼합해서 타이어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업황의 타이어 코드에 큰 변화가 발생이 됩니다. 이 표는 어떤 표냐면 글로벌 수요와 공급의 정분 부분을 나타낸 그림이 되어집니다. 특이한 부분은 2023년도가 좀 특이합니다. 회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수요의 정분, 그리고 파란색이 설비 글로벌 전체의 캐파이 변동 부분이 되어집니다. 2023년도에 희한하게 글로벌 수요가 한 7만 톤 정도 줄었습니다. 글로벌 총 수요가 2022년도에 67만 톤에서 2023년도에 60만 톤으로 툭 떨어지게끔 됩니다. 수요가 크게
감소가 이뤄졌고요. 이 배경은 타이어 업체들 쪽에서 재고 조정을 시작하면서 타이어 코드 구매가 급격하게 좀 줄어드는 양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이 되어지면서 이 수요가 다시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타이어 업체들의 생산이 본격적으로 좀 복원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필요로 한 타이어 코드의 구매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규 정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올해 7,000톤 정도 정설이 되어집니다. 대신 수요는 3만 원에서 4만 톤 정도가 늘어나게끔 되어집니다. 정리해보면 작년도에 수요의 트랩에 재고 조정 트랩에 빠졌던 타이어 코드의 업황이 올해는 수요 복원 과정에 접어드는데 신규 정설은 크게 압박을 받지 않는 구조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타이어 코드 자체의 글로벌 업황은 개선이 되게끔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전 세계 1, 2위 타이어 코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1위는 효성 첨단 소재라는 회사가 연간 26만 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2위가 한국의 전에 말씀드렸던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되고요. 약 9만 톤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파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만 글로벌 전체 수요가 올해 64만 톤 정도라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수준의 국내 업체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산업재의 주력 제품이 되는 타이어 코드가 업황이 크게 좀 개선이 되어지면서 실적을 견인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자체의 설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최근 한 2, 3년 동안 약 한 3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캐파를 늘렸는데 그 캐파 늘린 결과가 이렇게 올해 나타나게끔 됩니다. 1월 달에 아라미드라고 하는 설명드렸던 초강력 섬유, 전선 피복에 들어가는 이 초강력 섬유의 설비 정설이 7,800톤 완공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7,500톤에서 캐파가 약 2배가 늘어난 구조가 되어집니다. 판매 물량은 아마 1월 달부터 가동을 시작을 해서 대략 아마 6, 7월 달 정도부터 시작해서 해당 설비가 정상 가동이 되어지면서 실적에 기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분기에는 산업용 접착제로 들어가는 석유 수지 부분의 일부 정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아라미드 천을 가지고 브레이크 패드용으로 들어가는 가공 제품에 들어가는 아라미드 펄프라는 쪽에 설비 정설이 완공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완공이 돼서 풀 가동이 되면 연간 3천억 원 정도의 매출액이 증가되게끔 되고요. 영업이익은 약 한 450억에서 5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키는 코오롱 인더스트리 자체가 최근 2년 동안 설비 투자를 해왔던 그 결과물이 2024년 2분기, 3분기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기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부분은 구조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산 프로세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애물단지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적자를 나타내는 펫필름 사업 부분이 있고요. 이 펫필름은 연간 800억 원 정도의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을 꾸준히 진행을 해오다가 원래 2분기가 되면 이 회사 자체를 분할을 해서 JV 형태로 회사를 좀 떼내는 작업을 진행하게끔 됩니다. 구체적인 파트너는 한엔코라고 하는 PE 업체가 가지고 있는 펫필름 사업 부분하고 코오롱 인더스트리 펫필름 사업 부분을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내게끔 되어집니다. 이 새로운 회사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손익을 흑자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과정 중에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연간 80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됐던 사업 부분을 떼내게끔 되는 효과가 발생이 되어지면서 실적 기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아마 올해 큰 변화 중에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기업의 변화 부분들은 아마 실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 변화 부분이 좀 어떻게 될 것인지 부분과 주가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최근래에 영업이익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2022년도에 약 한 2,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이 됐고요. 작년도에 1,500억대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는 좀 복원이 돼서 2,000억대 초반으로 복원이 되고요. 2025년 정도가 되면 2,5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복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업황의 개선 타이어 코드, 코오롱 인더스트리 자체의 세 가지 정설, 적자 사업 부분이었던 사업 부분에 대한 조정, 이 효과가 풀리 반영이 되는 건 아마 2025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은 2022년에 보였던 정도 수준까지 복원이 되는 흐름이 전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가는 그러면 어떤 수준으로 귀속이 될 것인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실적이 가장 좋았던 2,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 주가는 약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4만 3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실적 개선이 2024년, 2025년 쪽으로 높아진다는 걸 가정해 보면 주가 수준도 2022년에 보였던 수준 레벨 수준으로 복귀가 되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주가 반등도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고롱 인더스트리는 산업자재 부분에 특히 아라미드의 성장성이 좀 돋보일 수 있는 주요 업체가 되어집니다. 1월달 정설 효과 2분기, 3분기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타이어 코드라고 하는 또 다른 산업재해의 업황 개선, 만년 적자 사업이었던 페트 필름 사업 부분의 구조조정 세 가지가 맞물려 들어가면서 2분기, 3분기, 4, 4분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 개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흐름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그 실적은 2025년도까지 개선폭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주가는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보존이 되어져 있는 종목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고롱 인더스트리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